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올해도 고소목은 쭉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새해 고소목 첫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맡은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입니다. 모카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잘 받았습니다. 설 명절도 잘 보냈고요. 네. 새해 복은 찬찬히 나눠서 계속 받고 싶어요. 네. 그나저나 우리 드디어 마스크 벗었어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마스크 없이 녹음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1월 30일인데요. 바로 오늘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 기념적인 날이에요. 후련하고 좋기도 한데 피부과를 가야 하나 얼굴에 자신이가 없어요. 우리가 마스크에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내 맘대로 마스크 썼다 벗었다 해서 참 좋아요. 2023년 첫 고소목인데 네. 오늘 유연히 고른 방송 주제는 무엇인가요?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려고요.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새해가 되면서 달라진 첫 번째, 두둥. 나이가 만으로 통일되는 거죠. 맞아요. 새해 되면서 나이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떡국을 2그릇이나 먹었는데 더 어려졌어요. 좋아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모카쌤. 여자 나이를 묻는 건 실례가 되니까 생일은 몇 월이세요? 저는 2월이요. 달력 보니까 다음 주네요. 바로 이렇게 또 생일을 그럼 원래 나이보다 1살이 더 어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가 더 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6월에 만 나이가 도입되어서 6월까지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지는 건데요. 6월 이후가 생일인 분들은 생일 전날까지 2살을 어리게 사는 거예요. 한국 나이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빠른 생도 있어서 친구들 만나면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연나이, 만나이, 세는 나이 세는 방법이 한 3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군 입대 나이, 술, 담배 사는 나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고요. 이것저것 나이 기준이 헷갈린 게 많은데 이건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차차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네요. 제가 연말에 시상식을 보니까 한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20대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1년 반이라는 20대의 새로운 시간이 생겼어요. 좋다, 라고요. 20대. 네, 이렇게 말하니까 나이 변화가 확 와닿죠? 네. 덤으로 생긴 귀한 시간 더 귀하게 써야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두 번째, 빠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은 물건을 언제까지 팔아도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하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반가운 제도예요. 사실 좀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다 하면은 왠지 좀 찜찜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살림할 때 유통기한 조금만 지나면 바로바로 버렸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요.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개의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잠정적인 소비 기한을 산정을 했는데요. 네네. 두부는 현재 17일인 유통기한이 소비 기한으로 변경되면서 23일로 늘어났고요. 네.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 기한 57일로 네. 빵은 20일에서 31일로 늘었어요. 네. 특히 과자는 45일에서 약 80%가 는 81일로 늘었는데요. 이 정도 지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먹어도 괜찮겠어요. 네, 저도 대충 유통기한 일주일 좀 지나면 먹었는데 이렇게 콕콕 집어서 알려주니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좋은데
과자는 뭐 80일까지 쟁겨놓나? 그렇죠. 1년 계도 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시에 표시된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세 번째, 빠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종교계의 요청인가요? 그런가요?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유도하는 부양책이라고 하는데 직장인과 학생분들에게는 희소시겠지만 개인적인 주부인 저는 근무 일수가 늘어났다고 느끼는 건 제 기분 탓인 거죠. 그게 뭐 유연만의 기분일까요? 정부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네. 주부의 근무 일수도 좀 고려 좀 해주시지. 지금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석가탄신일은 대체 휴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다 평일이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2025년, 2026년, 그리고 27년 하루씩은 대체 휴일로 적용이 되네요. 뭐 평균적으로 1년에 하루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신정, 현충일, 선거일 요 세 개만 빼면 모든 법정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 대상이라네요. 새해가 되면 바뀌는 네 번째, 빠밤!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인 거죠? 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양시 시민의 경우 고양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네요. 네, 맞아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된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해야 돼요. 그럼 10만 원을 기부해도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었으니까 3만 원 답례품을 받으면 이득이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 구정 때 강원도에 있는 시댁에 갔었는데요. 시내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올해는 기부를 좀 하려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고향인 충북 음성군 1호 기부자가 됐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또 지방이 고향인 분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제도일 것 같네요.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바뀌는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참 많죠. 네, 그래요. 저는 성장한 아들이 있어서인지 개인적으로 청년 관련 제도에 관심이 가는데요. 만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 공급을 신설하는 청년 공공 분양 확대 소식도 있고요. 네. 또 청년들의 시드머니 5천만 원을 모으게 해주는 청년 도약 계좌 소식도 있습니다. 시드머니 5천. 이거 구미가 확 땡기는데요. 그렇죠. 네. 청년 도약 계좌. 기억해야겠어요,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 또래가 알바를 하거나 군대를 가니까 그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모카쌤, 군복무 18개월 동안 월급을 모두 모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요즘 군대 봉급이 얼마나 돼요? 자, 두구두구.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월로 환산하면 한 77만 원 꼴이 되는데 올해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되었다네요.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최저임금도 5%가 올라서 시간당 9,620원이죠.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201만 580원.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겼네요. 오르는 게 또 있어요. 뭔가요? 8년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된다는데 올 4월부터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죠?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네. 교통요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번에 또 가스 난방비 폭탄급이었잖아요. 그니까요. 서울시 대중교통이 오르면 함께 환승받는 수도권 요금도 따라서 오른다고 하네요. 올봄에 에너지값도 더 올린다고 하는데 내년 겨울 대비 저는 난방용품 좀 더 사둬야겠어요. 혹시 고양시 관련한 소식은 뭐 없을까요? 고양시가 작년에 새해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올 새해를
준 예산 체제로 시작을 했죠. 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정된 경비만 집행한다는 거죠. 네. 1월 20일 뒤늦게 예산안이 통과는 되었는데요. 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주요 사업 예산을 크게 줄여서 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할 거라고 하는데 아유, 어렵게 통과되긴 했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건 그렇고 요즘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청 이전 문제로 너무 시끄러워요. 네. 원래 고양시청은 원당 신청사 건립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백석동 요진 빌딩이 기부 채납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게 한 2만 평에 달해서 시청이 들어갈 수 있다나 봐요. 1월 초 신년 기자 간담회 때 고양시청을 이 요진 빌딩으로 이전한다고 고양시장께서 기습 발표를 했다네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원래 추진 중이었던 원당 신청사 건립이 갑자기 백석동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같은 게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바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올 6월에 준공되면 시청을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원당 지역에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개발 계획이 세워졌는데 과연 행정적 절차가 따라줄지 의문이에요.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을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텐데 올해 축소된 예산이나 또 고양시청 이전 문제 때문에도 행정 업무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하나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뭐죠? 가장 큰 피해자는 고양 시민이다. 맞아요. 자꾸 잡음이 일어나서 일 처리가 늦어지고 시간이 돈인데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도 줄어들겠죠. 우리 머리 아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유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방송국 단팥빵에 새해 계획도 전해주세요. 네, 먼저 목요일마다 방송되는 고소목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고소목은 바로 고양시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특별 코너로 진행됩니다. 고양시에 알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식을 쏙쏙 뽑아서 미리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양시 지역 소식은 특별히 소담쌤께서 진행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을방송국 단팥빵이 진행하는 제2회 미디어 교육이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단팥빵 제작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지난 여름방학 때 실시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과정이죠. 네. 미디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보고 직접 대본을 쓰고 마이크 앞에서 녹음까지 체험을 해보는 과정인데 특히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죠. 네, 인터넷에서 적절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문해력? 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많은 매체 속에서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네, 미디어 문해력까지 업그레이드한 초등 아카데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 공지 뜨면 복지관으로 빨리 신청해주세요. 또 단팥빵은 하반기부터 보이는 라디오 고소목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영상교육과 장비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 복지관 기부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라디오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외부 자문도 받아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서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럼 올해 단팥빵 과제가 총 3가지네요. 영상으로 찾아가는 고소모, 그리고 아카데미,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광고 지원. 이렇게 3개나 되네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단팥빵 제작자들은 청취자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2023년에도 마을 소식과 다양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 모카였습니다. 목요일은 고소모. 감사합니다.